그렇게 좋고 편한 생활을 왜 그렇게 가서 고생을 했는가 싶으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제가 좀 들어가도 되죠? 반갑습니다. 네, 건강해 보이세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복장이 달라지셨어요. 저희 그 예. 흰 두루마기에 수염 기르셨던 강달프 복장에만 익숙한데 예. 오늘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또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더 예. 편안해 보이세요. 일할 때는 아주 이 옷이 또 참 편합니다. 그 다 뭐가 심어져 있어요. 예. 식탁에 올라오는 주요 먹거리부터 해서 그 차까지 예. 이 농장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밭에 요 사이사이 공간을 활용해서 음. 고추, 오이, 예, 가지, 네. 예, 여러 가지가 고구마 네. 이런 것들 다 심겨져가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 바쁘실 텐데 지금 작업하시는 중에 저희가 잠깐 방해를 한 것 같아요. 예, 민생고가 또 있어서 밤으로 바뀝니다. 조심하고. 우리 자리가 좀 누추합니다만은 네. 지금 밤물 시간입니다. 자연식 식탁.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앉아서 인사 누가 받아 그대? 하시는 거. 잘 먹겠습니다. 그럼 늘 식단이 이렇게 자연식 오늘 위주로. 얘들 아빠 친구분 오셔서 남의 살은 조금 해봤습니다. 남에서 고기. 안 그러면 그냥 이런 반찬인데. 네. 내려와서 같이 이제 새끼 밥 같이 드시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9년 동안 굶으셔가지고 네. 이제 집에 오셔서 제대로 좀 드시게 하려고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참 사람이 간사해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적기도 하고.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저랑 전화하실 때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웃는 거 보여도 안 좋으면 저리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입이 찢어집니다. 저희가 듣기로 14살 네.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나 오늘 쑥스러운 일이 너무 많네. 세대 차이 같은 거 혹시 느끼신 적? 아이 처음 살 때는 몰랐는데요. 네. 요즘 느껴요. 어떤 점에서? 전에는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듣는 입장이 되노니까 이게 나이 차인가 아니면 뭔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 잔소리 만다고? 그것도 몰라. 답답한 사무실에 있다가 이곳에 오니까 숨이 확 트이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고 사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물 좋고 공기 좋고 햇빛도 아무래도 뭐 존이 되니까 네. 아침에 태양 보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주로 이제 매실 농사 지으시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준비해 주신 것이 이제 매실 예. 차죠. 살짝 한번 맛을 네. 한번 보이소. 예. 좋습니다. 많이 달지 아무래도. 않고 예. 예. 효소란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 한 3년 발효시킨 거죠. 네. 땅 속에서. 다시 농사를 짓겠다 하고 내려오신 지 지금 얼마나? 9월 달에 사퇴하고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단식하셔서. 그때 이제 뭐 물 소금도 소금도 안 끊고 드셨어요. 해가지고 네. 강원도 경기도 뭐 이쪽으로 집중 치료를 좀 받고 3개월 정도 그랬으니까 12월 초에 부터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오신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강 괜찮으세요? 지금 거의 회복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좋습니다. 정신이나 심장은 한 30대처럼 일을 할 것 같은데 부품이 고장이 자꾸 좀 납니다. 발목도 고장이 좀 나고
손가락도 고장이 나고 해서 요새 뜸을 좀 계속 뜨고 있어요. 거칠어지셨어요. 예, 손을 하면 일을 하면 거칠어지죠. 네. 몸은 고대도 예, 마음은 참 편안하시네. 좋습니다. 뭐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고 편한 생활을 왜 그렇게 가서 고생을 했는가 싶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를 좀 바꿔보겠다 들어가셨는데 가끔 여의도 그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할 만큼은 다 한 것 같아요. 한 10년 온몸을 불살라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런 미련도 없고 네. 농군으로서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 참 마음이 편하고 네.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도 많으셨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제가 딱 말씀드렸을 때 생각나는 분. 아무래도 뭐 우리 당에 같이 함께 일하셨던 뭐 노회찬 또 심상정 의원 그 같은 야당으로서는 뭐 최규성 의원 한나라당 네. 새누리당 뭐 그쪽으로 일하시던 분들도 저하고 또 18대 때 상당히 많이 뭐 충돌도 많이 일어났죠. 근데 뭐 사적으로 미운 적이 든 것 같으면은 오래 남을 텐데 이 공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또 자기 판단과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가치관도 다르지 않습니까? 강용석 전 의원은 어떠세요?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나를 누가 넘어뜨리고 뭐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을 알았죠. 아, 그럼 그때 밀칠 때 모르셨군요. 전혀 몰랐죠. 요즘에 아주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세요. 의원님이 그렇게 가벼운지 모르셨다고. 국회 17대, 18대 때 그렇게 단식을 한 80 며칠 했으니까 31일 계속 단식을 한번 하고 나서는 그 회복식을 잘못해가지고 예. 지금 아마 50kg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살 좀 찌우셔야겠어요. 살 좀 빼고 싶어 하는 사람 네. 만나면은 네. 그 살 낼로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9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것만은 정말 잘한 것 같다. 야당 의원으로서 또 진보 정치인으로서 입법이라든가 뭐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정부에게 촉구하는 또 뭐 요구하는 그런 것을 다 해도 안 될 때 그때 이제 단식을 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던진 의정 활동이었고 많은 농민들 만나보면은 감기갑이만큼은 우리 편이구나. 농민을 위한 진정성은 우리가 인정한다. 제 자랑입니다. 네. 강 의원이 없으니까 우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현역 의원들 좀 서운하시겠지만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들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좀 보람을 좀 느낍니다. 네. 그럼 거꾸로 이건 좀 하지 말 걸. 후회스러운 일은 없으셨을까요? 예. 하도 인터넷도 많이 나오고 하는 공중부양, 국회 뭐 농성 뭐 그런 것이라고 이제 많이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그 공중부양 하실 때 그때 미디어법 처리를 앞둔 그때였나요? 그게 이제 미디어법인데 보통 지금도 이제 종편이 있고 뭐 여러 이미 다 허용이 돼버린 거지만은 그 당시 이제 다른 건 다 여야 합의가 됐고 미디어법만 합의가 안 돼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미디어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MB악법이라고 해가지고 서민 예산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예산까지 다 같이 묶여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미디어법이 그 당시 최고의 쟁점 사안이었고 그걸 해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큰 정당은 합의해갖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버리고 소수 정당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최고위원회까지 열어서 하는데도 그냥 경위들 시켜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때 내 손가락이 골절이 나가지고 보시면 기형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뼈가 세 쪼가리 난 겁니다. 여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몸을 던져서라도 싸움을 해서라도 양극화 이런 법안들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은 건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양극화를 막는데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을 방법론적으로.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방법은 내가 좀 현명하지 지혜롭지 못했구나. 매실 농장은 지금 저쪽에 있는 거죠? 네,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왜 매실을 택하셨어요? 매실이 참 좋습니다. 음료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식중독이나 피로회복, 숙취해독이나 뭐 이런 예를 들면 구연산이 가장 농축대가 있는 거니까 매실이 버릴 게 없군요. 씨도 다 베개로 만듭니다. 나중에 하나 드릴게. 정말요? 의원 활동하시기 전에도 매실 농사를 그렇습니다. 지으셨던 거죠? 제가 매실 농사 지은 지가 지금 뭐 한 26, 7년. 오랫동안 하신 건데 그럼 9년 그 의정 생활 하시는 동안은 이 농장 관리를 사모님이 혼자 집사람이며 애들 키워가면서 했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막내둥입니다. 내가 요 오면은 아빠 왔어요 인사가 아니고 아빠 또 언제 갈 거예요? 내가 마음 이제 아프셨겠어요. 다 마치고 이제 또 국회로 갈 때는 요 잠깐 쉬다가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가 인사가 아니고 아빠 또 언제 와 이것이 인사였어요. 한때는 오니까 그냥 나를 거부하고 뭐 이렇게 쳐내더라고요. 그리움이 이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야 들어와서 노니까 뭐 많이 좋아하죠. 주로 뭐 하고 놀아주세요? 축구차기 하고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작업하면 제가 내 앞에서 지도냐 운전하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냥 애를 보죠. 매실 많이 열렸죠. 매실이 꽃 지금 딸 때가 됐어. 이 매실을 따기 위해서는 풀을 안 베면은 네. 매실 딸 때 많이 떨어져요. 아, 이 주스 담을 수가 없어요. 풀밭에 떨어져 버리면은. 아, 그렇구나.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는 이 풀을 싹 빼주면은 이게 싹 말라지면은 매실이 떨어져도 그걸 주워 갖고 담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온갖 잡풀이 네. 여기만 해도 풀이 뭐 수십 엄청 가지거든요. 많네요. 예, 이런 것들이 서로 향기를 내놔야 이 충이나 예. 병이 많이 안 달라들어요. 아, 그래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온갖 향기나 진들을 내뿜을 때는 네. 우리가 약을 안 쳐도 매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냥 풀하고 같이 상생의 농사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풀을 제거해 줍니다. 같이 농사 짓고 놀아주는 아빠랑 그때 국회에 계셨던 아빠랑 어때요? 국회에 있었을 때는 너무 아빠가 바쁘니까 힘들어한 것 같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 서울에 있었을 때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 아빠가 없는 자리도 지키셔야 했고 땅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귀한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예. 농산물, 기초농산물 개방을 미국에게 다 했죠. 그때 상경해가지고 대사관제 앞에서 시위를 다 했는데 다 연행이 돼서 그 당시에 그때가 명동 경찰서인가 어디 종로 경찰서가 갔는데 전부 총각들이라. 전부 다. 전국 농촌 총각 결혼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민족 운동연합 사무실 지하에 방을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총각들이 아가씨들한테 다 이 전화로 하니까
전화를 좀 받다 다 끊어버려요. 사투리를 쓰지 않는 표준어를 쓰는 여성이 필요하다. 그게 혹시 사모님? 그때냐 집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내가 워낙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예. 그래 놓으니까 네. 전기가 일어났던가 봐요. 아, 좀 이렇게 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계에 이제 네. 발을 들여놓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셨는데 자의이셨나요? 타의셨나요? 제가 뭐 정치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농민운동 하면서 머리 깨지고 갈기뼈 부러지고 팔다리 부러지면서 투쟁을 해도 이 정치 농사가 엉망이면은 농민들 뭐 대변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선거 때는 막 이래도 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다시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 다르고 입 싹 닦아버리니까 농민들이 배신감이 뭐 하늘을 치솟았죠. 그러니까 농민회에서 운동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 농사를 해야 된다 해서 그쪽하고 손을 잡기로 결정을 했고 후보자를 찾다가 결국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한테까지 왔는데 18대는 이제 지역구에 당당하게 나오셔서 선거를 치르셨잖아요. 그때 정말 화제였었어요. 그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뒤지는 걸로 나왔었고 상대당 후보가 또 워낙 그때 강한 인물이었었잖아요. 사무총장이었죠. 이방호 사무총장. 네, 대통령을 배출한 사무총장이었죠. 예. 178표 차. 기자들이 처음부터 이방호 선거 사무실로 싹 다 가버리고 우리 여기는 민중의 소리 하나 딱 와가 있었거든요. 경향신문에서 만세 한 불러달라고 한번 웃어달라고 난 안 웃었어요. 당선될 때 다른 사람은 뭐 기적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깼다, 뭐 강달법 그지만 내 이 심장은 그냥 죽는 일만 남았다. 결국은 이명박이 딱 처음부터 내가 단식으로 청와대 앞에서 시작한 게 결국은 뭐 책상 치고 상임위 점거, 법사위 점거하고 공중부양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이제 18대를 마쳤죠. 말씀하신 대로 18대 국회에서 정말 격렬하게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FTA 반대에 앞장서셨는데 지금 농촌에 와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서 현실을 보니까 어떠세요? 칠레나 또 한미 FTA를 인한 포도, 레몬, 오렌지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축산하는 사람, 소, 돼지 하는 사람이 구제역의 영향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한미 FTA로 인해서 쇠고기 수입이라든가 이런 영향들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도 또 중국하고도 FTA를 좀 하려고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예.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대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전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농업은 초등학생과 청년 대학생하고의 대결 구도를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연재해가 재앙 수준으로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농업입니다. 농민들이고 또 농촌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식량 위기가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고 아주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 닥쳐올 겁니다. 식료품 가격 인상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닥쳐왔죠. 그런 차원으로 생명산업으로 보고 절대산업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 경제적 그런 잣대로 봐서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시각이나 의지가 생기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유권자로서 지금 정치권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여야 경쟁 체제에 안철수라는 또 다른 힘의 축이 등장했잖아요.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 설 자리가 점점 위축되는 게 아니냐, 좀 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정치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고 진보 정치의 목적은 상생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가지는 이 상생의 정치 이 목적은 너무도 지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자기 희생과 헌신을 진정성을 가지고 바치고 한다면 왜 국민이 그 진정성을 몰라보겠습니까? 제가 살아온 정치 여정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당선되는 순간 차기 당선을 목표로 하면은 그 정치는 타락한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당선되고 나면은 차기 당선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고 차기 당선마저도 포기하거나 희생 헌신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치인 정당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힘들다. 안철수 바람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일어났던 것은 그나마 기존 기성 정치 정당 외에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게 하겠구나, 조그마한 그 희망 하나 보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큰 넓은 강바닥에 물이 흐르면 이쪽인가 저쪽인가 모를 정도로 잔잔해가 안 흐르는 것 같지만은 밑바닥에 좁은 계곡에는 집채만한 바위도 훑어가는 역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정치 의식이다. 그래서 그걸 믿고 참 그런 정치를 하면은 아직도 한국 국민들의 저력이 살아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기분 좋으시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신다고. 주로 부르시는 노래가 어떤 노래세요? 장사익 씨? 네. 찔레꽃. 그 노래가 이제 나는 우리 당, 그 민주노동당, 이 진보정당, 이 살아온 길하고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이 주제예요. 하얀 꽃, 찔레꽃, 순결할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내가 이 노래 부르다가 밤에 눈물을 흘려. 이 정도만 합시다. 순박한 꽃. 법자는 물 숫자에 거할 것자입니다. 물이 거하고 있는 모습이라 물이 가는 길을 나타내는,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낮은 곳으로. 흐를 데가 없으면 딱 막히면은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합니다. 딱 높고 낮음 없이 평등한 그런 상생의 그런 관계를 물은 인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물 숫자에 거할 것자를 쓰는 거예요.